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행복한 자산관리 노후준비 명품인생 명품노년 강의의 첫 시작을 연 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많이 알려진 거는 유튜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연금박사. 현재 한 16만 명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노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과 똑같은 세상, 똑같은 형태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의 출발은 과연 노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에요. 자, 노후가 되면 어떤 일이 달라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들이 안 좋아지는데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뭐 이미 진행 중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죠?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줄어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몇 년 전이죠. 서초동에 있는 모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요. 65억 원어치 금괴를 자산으로 모으셨어요. 10억도 사실 큰데 65억 모으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세상 사셨고 또 많이 모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할아버님이 65억 금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거 누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거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집에다가 구들장을 파가지고 장롱 밑에다가 묻어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왜? 쟤네들도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할아버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더니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65억 금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보통 치매 걸리신 분들이 본인이 치매라고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나는 말짱한데 왜 나를 치매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알아 몰라? 아무도 몰랐어요. 자, 이제 10년 후에 가족들이 이제 집이 너무 오래되니까 집에 한번 인테리어를 바꿔보자.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장롱 밑을 들춰보니까 뭐가 나와? 금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네, 이거를 어머니 잠깐 이리 와보세요. 여기 금괴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집안 사람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쓱싹 먹은 거예요. 다 뺏긴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초고령 사회는요, 죄송하지만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100세를 살았던 분들은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명, 두 명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 집단적으로 100세를 사는 시대. 너도 100세, 나도 100세. 너도 오락가락, 나도 오락가락.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내 정신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말짱할 거야. 내 건강은 괜찮을 거야. 내 판단력은 흐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 노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노년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노년학에 보면 노인들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늙으면 무엇이 바뀌는가? 그게 바로 노인의 사중고예요. 질병, 고독, 무위, 빈곤. 이게 국가 노후 준비 4대 과제인 거 아시죠? 노후의 건강을 대비한 건강 설계, 노후의 외로움을 대비한 소통 설계, 노후의 지루함을 대비한 여가 설계, 마지막 노후의 가난함을 대비한 재무 설계. 이 네 가지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만든 4대 정책 과제예요. 그래서 노후는 질병과 고독과 무위와 빈곤의 시기다. 이것이 달라진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언젠가는 다 병에 걸린다는 거고, 그게 꼭 뭐 암, 무슨 뇌졸중 이런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활동력,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노후에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노후에 다 외로워져요. 지금은 친구도 많고 직장도 많이 다니지만 결국 노후가 되면 이제 나 홀로 남게 돼요. 그때 과연 내가 이 외로운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노후에 되면 지루해져요. 우리 아버님들의 노후는
길어야 5년, 10년이었어요. 평균 수명 65세, 70세.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노후 기간이 30년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 기간보다 여러분의 노후 기간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인데 우리는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제1의 인생을 직장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초, 중, 고, 대학 고민하면서 10여 년간 공부를 하고 인생을 준비하는데 그거보다 더 긴 노후는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퇴직하고 나서 한 3, 4개월 쉬면서 생각해 보겠대요. 이게 문제예요. 인생을 3, 4개월 준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난함까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노후의 4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노후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한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한자입니다. 재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늘상 쓰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재는 무슨 재자입니까? 재물재자. 산은 무슨 산자? 나을 산자, 생산 산자. 결국 우리가 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재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재산이 다 있어요.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물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서 산은 뭐냐면 소득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그래서 재산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구분이 돼 있어요. 내 재산이 무엇일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이것으로 불려가는 재물,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만든 한자가 아니라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가진 돈을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 두 가지가 모여야 재산이 된다라고 이미 정의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젊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뭐가 사라져? 생산이 사라지죠. 뭐만 남아? 재물만 남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고 외롭고 심심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 사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행복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해요. 누굴까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은 노후가 다 행복해요. 그분들이 통장에 수십억, 집은 수십 채가 있지 않을지언정 다 행복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장에 10억, 부동산 10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연금소득, 평생소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결국은 노후에 연금소득 생산이 확보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노후를 살고 계신 분 중에서 100% 불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노후에 연금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전부 불행해졌어요. 이미 우리 사회가 검증해줬다는 겁니다. 결국 노후에 목돈으로 들고 있는 사람보다 평생 소득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가장 안정된 인생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답은 생산에 있어요.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재테크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올라줄까? 어떻게 하면 내 집값이 올라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이 불어날까? 이 고민만 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평생 소득으로 만들어서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머님이 계신데 잠실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에요. 집값이 20억이에요. 집값이 20억. 그죠? 그냥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재산이 20억이에요.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못 드세요. 매월 발생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5천 원짜리 커피 마시는데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집 파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팔겠습니까? 못 팔죠. 이미 그 집에 묶이신 거예요. 그 집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 집은 내 인생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노후는 재와 산이 같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재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고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자,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더 가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재테크로 성공하셨다면 이제 노후는 생산, 산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매달 평생 5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을 비교해 드렸어요. 누가 행복할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에 대접받는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월 500만 원씩 평생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요. 언제까지 일했어요? 죽는 그날까지 일했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밭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노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노후 준비 됐냐고. 그분들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 되면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상하지 않는 이상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55세, 60세에 퇴직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 근데 퇴직한다고 내가 일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려 나오는 거예요. 생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좋은 말로 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사적으로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노후에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후를 보시면 노후에 진짜 자기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생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의 집 일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그 집 일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 노후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생산의 준비가 끝난 사람이 노후가 행복하다는, 이게 이 사회의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를 원하신다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살겠다? 이거는 노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잘못된 결론이에요. 노후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노후야말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노후 준비하실 때 너 얼마나 모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으신 분들은 노후 준비가 잘 준비되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이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지켜내셔야 돼요. 그 목돈을 가져가려고 뺏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자식이에요. 그들이 그 목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생존의 대가로 평생 나오시는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예요. 지금 부자이지만 앞으로도 그 돈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살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예요. 네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의 내가. 이 얘기를 제일 잘 씁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얘기는 뭐죠?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금을 가진 사람은 70세에도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꿈과 희망이 있게 됩니다. 왜? 매달 꾸준하게 소득이 나오니까 이걸로 내가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 가지신 분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살게 돼 있고 연금 가지신 분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통장에 10억 있으면 10억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위험하죠. 하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할머니가 이번 달에 까먹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까먹고 싶어도 200만 원밖에 못 까먹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어요. 그런데 연금을 날리면 얼마 어떻게 돼? 연금을 날리면 한 달만 참으시면 돼요. 다음 달에 또 나와요. 일곱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이 VIP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행 가시면 VIP 룸 들어가시죠? VIP 룸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호구룸이에요. 호구룸. 목돈 가지신 분들은 결국 호구가 되는 것이고 진짜 노후의 갑은 연금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 이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목돈 가진 어르신 일찍 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 가진 어르신은 오래 사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노후가 이벤트입니까? 우리 아버님들 1970년대, 80년대 사셨던 분들의 노후는 이벤트였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5년, 10년 정도 인생을 정리하는 이벤트 기간이었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젊은 시절보다 더 긴 또 한 번의 삶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벤트 준비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삶을 준비하실 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것과 한 달짜리 여행 가는 것과 준비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한 달짜리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일치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서구 유럽 나라들의 노후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연금이 사회제도로 발달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연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들으시기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 10가지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미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지난 20년 동안 재테크에 빠져서 잊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사회는 다시 이 사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OECD 최고 고령화 국가로 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제보다는 생산에 대한 준비,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이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연금의 중요성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다 좋죠. 이런 얘기 강의하고 나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네 얘기 다 맞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